안녕하세요. 저희는 학부생으로 팀을 시작한 흡스 에이밍입니다. 대회가 시작할 당시 모두의 소속이었던 한국외대의 흡스라는 단어와 의료 영상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에이밍이라는 단어를 합쳐 흡스 에이밍이라고 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강정화, 이슬, 김은진, 김연아, 장수훈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발표를 맡은 이슬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오브젝티브, 데이터 서베이, 데이터 프리프로세싱까지는 제가, 이어서 딥러닝 모델, 리절트, 디스커션 앤 이슈는 장승훈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약 2달의 기간 동안 진행했던 챌린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는 외래 진료 시간 내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응급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안에 의사들의 근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시간의 약 70% 동안은 전문의 없이 운영되며 그 중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인원수는 외상센터별 약 1명에서 2명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응급실 영상의학과에서의 24시간 영상판독과 긴급한 수술 전의 영상판독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응급실에서의 영상 진단에 대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캐스트와 캐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캐스트와 캐드는 의사가 의료 영상을 해석하고 분류하는 것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이 중 캐드는 의사가 영상 판독을 하는 중이나 판독 후에 사용되는 세컨 리더의 역할인 반면 캐스트는 의사가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 사용됩니다. 캐스트는 Automatic Detection, Classification, Reading Prioritization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에 영상을 분류해주면 수정을 거쳐 각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과로 프라이어리티를 정하여 영상이 전달됩니다. 이때 병증이 심한 환자를 우선으로 분류하여 전달하는 과정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환자들이 더욱 적절한 시간 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고 많은 양의 영상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캐스트의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바디시티에서 여러 질병을 분류하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면 캐스트 성능의 발전으로 이어져 환자들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태스크는 헤모토락스, 뉴모토락스, 헤모페리토니움 세 질병을 각각 슬라이스 페이션트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그 병변 부위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로는 350개의 싱글 페이스 데이터셋과 37개의 멀티 페이스 데이터셋, 총 387개의 환자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테스트 데이터는 총 165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512 512 크기의 3D 데이터로 슬라이스 평균 130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용할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샘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샘플 데이터는 저희가 태스크를 진행할 질병이 없는 CT 데이터였으며 질병을 나타내는 라벨링이 태스크와는 다른 곳에 표시되어 있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트레이닝 데이터의 라벨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CT 넘버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과 라벨별 분포,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루스의 크기를 확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라벨의 분포를 알아보았으며 라벨 데이터 외에 다른 질병이 있는 데이터들도 있었고 다수의 라벨을 가지는 데이터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슬라이스에서 라벨들이 얼만큼 겹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자별 라벨 위치 분포를 알아보았습니다. 환자별 라벨 위치 분포는 굉장히 다양하였고 다음은 임의의 두 환자에 대한 라벨 분포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각 라벨의 분포 편차가 심하며 라벨이 겹치는 부분이 폭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설베이에서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저희는 라벨 분포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고 CT 영상 특성에 알맞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총 2가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을 트레이닝시킨 후 앙상블을 통하여 각각 헤모페리토니움과 헤모토락스, 뉴모토락스에 대해 나온 결과를 합칠 예정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첫 번째 과정으로 CT판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영상을 이진화하여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생성한 후 이를 영상에 겹쳐 CT판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가 찾고자 하는 질병 부위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폐와 복부 등을 위주로 하는 윈도우 위스와 레벨 밸류를 참고하여 인텐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네트워크의 인풋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 3D 이미지를 3채널 2D 이미지 형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때 RGB 채널에는 각각 다른 시티 윈도잉을 해준 헤모토락스, 뉴모토락스, 헤모페리토니움 영상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 데이터의 밸런스를 맞추고 여러가지 어그먼테이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베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겹치는 라벨들을 각각 필요한 라벨에 포함하도록 만들고 렌더 플리핑, 로테이팅, 줌밍, 브라이트닝, 콘트라스트 체인지, 노이즈 추가를 통하여 어그먼테이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이 매우 많았던 라벨이 없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고 그 양에 맞춰 나머지 라벨들의 양을 늘려 라벨 분포의 편차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밸런싱이 된 대략 45,520장의 이미지들이 딥러닝 모델의 최종적인 인풋 데이터로 사용되었습니다. 입력 영상은 512x512x3인 3채널 2D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8:2의 비율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어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세그멘테이션에 사용할 모델로 유넷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왼쪽의 인코더 부분은 대량의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드된 레드넷 34를 차용하였습니다. 각 레이어의 블록들은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디코더 부분은 기존의 유넷과 동일하지만 업 컨볼루션 부분에서 픽셀 셔플 기법을 사용했다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하였고 메모리의 제한으로 인해 배치 사이즈는 8로 설정하였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10-5승부터 10-4승까지의 범위를 갖고 모델의 인코더 부분의 파라미터들을 고정시킨 채 모델 1에서 5 이포크, 모델 2에서 10 이포크씩 학습시켰습니다. 각 배치들마다 다르게 적용되도록 설정하였으며 한 배치의 반 동안 증가시키고 나머지 반 동안 감소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프리트레인드된 레드넷을 파인 튜닝하기 위해 앞에서 고정했던 레드넷의 파라미터들을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설정한 후 400분의 10-4승과 4분의 10-4승 범위의 러닝 레이트로 모델 1에서 5 이포크, 모델 2에서 10 이포크씩 다시 학습시켰습니다. 로스 펑션으로 모델 1은 백그라운드, 헤모토락스, 이모토락스, 헤모페리토니움 순으로 1, 2, 3, 5의 가중치를 갖는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모델 2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멘테이션 결과와 펄 슬라이스, 펄 페이션트의 확률 값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모델 1에서 헤모페리토니움 라벨, 모델 2에서 헤모토락스, 뉴모토락스 라벨들의 확률 맵을 각각 얻었고 이를 합쳤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얻은 확률 맵이므로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에는 더 높은 확률을 가진 라벨로 값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합쳐진 확률 맵을 구한 후 0.45 이상의 값을 가진 라벨들을 펄 레지온 세그멘테이션 결과로 정하였습니다. 0.45라는 스레시홀드 값은 0.3부터 0.6까지 0.05 단위로 테스트해보면서 구한 최적의 값입니다. 펄 페이션트와 펄 슬라이스의 확률 값은 모델에서 얻은 확률 맵을 바탕으로 구했습니다. 우선 펄 슬라이스는 한 슬라이스의 확률 맵에서 각 픽셀을 스레시홀딩을 하고 이후 스레시홀딩된 값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어 값을 구했습니다. 위 수식들은 이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는 최적의 스레시홀드 값을 찾기 위해 0.2에서 0.6까지 0.05 단위로 테스트를 해보았고 최적의 값이었던 0.25를 적용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0.25로 스레시홀딩하여 0.25 이상인 값들 0.68, 0.54, 0.43을 모두 더하고 그 개수로 나누어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펄 페이션트는 펄 슬라이스에서 구한 확률들 중 0이 아닌 값들의 평균과 그 값들의 개수에서 전체 슬라이스 개수를 나눈 값을 더하여 구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값을 더해준 이유는 해당 질병의 슬라이스 비율을 고려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0이 아닌 값들을 가지는 펄 슬라이스 확률 값들의 평균과 그 값들의 개수에서 전체 슬라이스 개수 나눠준 값을 더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세그멘테이션하기 까다로운 병변인 헤모페리토니움과 다른 헤모토락스와 뉴모토락스를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학습시켰고 두 개의 네트워크에서 아웃풋으로 확률 맵들을 뽑아 합치는 앙상블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페이지 1에서 82점을,
페이지 2에서 86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과 이슈입니다. 저희 팀은 도커 환경을 처음 접해보았기 때문에 도커 환경 세팅부터 도커 이미지 파일 업로드까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또한 업로드할 도커 이미지 zip 파일을 만들 때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고 출력할 수 있는 로고 정보 또한 1KB로 제한되어 있어 딥러닝 모델의 피드백에 있어서 충분한 결과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좀 더 접근하기 쉽고 디버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데이터 프리프로세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구조 및 여러 파라미터들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챌린지에서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이스로 계산된 수치만으로 네트워크의 성능을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저희 팀은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트레이닝 데이터의 환자별, 슬라이스별 변변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3D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하여 아웃라이어로 추정되는 클러스터를 제거하는 포스트 프로세싱도 진행한다면 더 개선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CT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의료 영상 처리를 할 때 데이터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여 적절한 프리 프로세싱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5명이 함께 약 2달의 시간 동안 서로 도와가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더욱 얻은 것이 많았던 챌린지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기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챌린지를 이끌어주신 2019년도 헬프 챌린지 운영팀과 서울 아산병원 헬스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에게 이런 뜻깊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